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격 이 주제로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아, 네. 하나는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우리가 흔히 쥐밸리라고 부르는 곳에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자료였고요. 네, 블로그 포스팅이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주 따끈따끈한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는 구로구청의 최신 고시. 맞습니다. 근데 이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규정 목록이 아니더라고요. 오, 어떤 점에서요? 뭐랄까 산업단지라는 공간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편의 이야기,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규정들이라는 게 사실 살아있는 생물처럼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 아주 명확합니다. 이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거죠. 좋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문이 과연 누구에게 열려 있고 또 누구에게는 닫혀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문턱이 왜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는지. 네, 그 외가 중요하죠. 이 대화가 끝날 때쯤이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의 사업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 어디쯤에 있는지 아마 명확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첫 장부터 봐야 합니다. 애초에 지식산업센터가 왜 만들어졌을까? 아,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핵심 목표는 딱 두 가지였어요. 산업의 집적, 그리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 지원. 산업의 집적. 산업 경쟁력을 키우자. 이런 큰 그림이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던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일종의 목적을 가진 계획도시처럼 특정 산업의 성장을 위해 딱 설계된 공간이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입주 가능 업종을 정해놓은 건 이 공간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법적 테두리, 그 기본적인 골격부터 한번 살펴보죠.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게 세 개의 기둥이 보이더라고요. 네, 첫째는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제조업, 그렇죠. 둘째는 지식산업, 그리고 셋째가 정보통신산업. 이 세 가지가 기본 틀인 거죠. 네, 그 세 가지가 지식산업센터를 딱 덧받치고 있는 뼈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조업이라고 하면 왠지 굴뚝에서 연기 나는 그런 공장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맞아요. 저도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도시형 공장이라는 개념입니다. 도시형 공장이요? 네, 첨단 기술 기반이면서 소음이나 폐수, 분진 같은 공해 유발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도시 한복판에 있어도 주변 환경이랑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공장.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에 나온 표를 보면 반도체 같은 전자부품, 업종 코드로는 26번이고요. 아, 네. 또 의료용 정밀기기 27번. 이런 고도 기술이 집약된 산업들이 대표적이죠. 심지어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식료품 10번이나 의복 14번, 제조업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근데 사실 요즘 지식산업센터 하면 제조업보다는 나머지 두 기둥, 그러니까 지식산업이랑 정보통신산업 이미지가 훨씬 강하게 다가오거든요. 바로 그게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오늘날 지식산업센터의 심장은 단연 이 두 분야라고 할 수 있죠. 심장? 연구개발, R&D나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링, 디자인처럼 아이디어와 지식을 자본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모든 산업이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네, 그래서 내 사업은 여기에 해당될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질문.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줄여서 KSIC 코드.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코드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하냐면요. 일종의 비즈니스 DNA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비즈니스 DNA요? 네, 내가 스스로를 창의적인 컨텐츠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국가가 공식적으로 내 사업을 어떤 DNA로 분류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사업자 등록증에 딱 적힌 그 업종 코드가 입주 자격을 판단하는 첫 번째 관문인 셈이죠. 와, 그러니까 내 사업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네요. 딱 맞는 비유입니다. 그럼 이 DNA 코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의외의 입주 가능 업종들이 꽤 많던데요. 제가 자료 보면서 아니 이런 회사도 된다고 싶었던 게 몇 개 있었어요. 어떤 거였나요? 예를 들어서 웹툰이나 만화책 만드는 출판사 코드가 58112, 그리고 영화나 애니메이션 제작사 5911, 이것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이요.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창작 활동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정부는 이걸 지식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보는 겁니다.
아, 히트 웹툰 하나가 만들어내는 산업적 가치가 어쩌면 반도체 못지않을 수 있다. 이런 관점의 변화가 반영된 거죠. 창작 산업군이라고 묶어볼 수 있겠네요. 관점의 변화라는 말씀이 정말 와닿네요. 또 하나 놀라웠던 건 인문학의 영역이었어요. 인문학이요. 네, 보통 연구개발업 70번이라고 하면 첨단 과학기술연구소만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자료를 보니까 경제학 연구개발업 70201은 물론이고 심지어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209까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인문학 연구소도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지식의 범위를 이공계에만 한정하지 않겠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와, 사회 트렌드 분석, 역사적 고증, 소비자 심리 연구 이런 것들도 충분히 산업적 가치를 지닌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건축 설계 7111이나 인테리어 디자인 73201 같은 전문 서비스업, 심지어 콜센터나 전시, 행사 대행업까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잠시만요. 콜센터까지요? 네, 75991번입니다.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얼핏 보면 단순 서비스업 같은데 어떤 논리로 가능한 건가요? 콜센터에 포함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콜센터가 포함된 건 사업 지원 서비스라는 더 큰 틀에서 봐야 합니다. 아, 사업 지원. 과거에는 산업단지가 생산 기능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지원 기능까지 단지 안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객 응대, 마케팅, 행사 기획 이런 활동들이 이제는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랑 분리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와, 생산과 지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군요. 그리고 그 흐름이 바로 보내주신 두 번째 자료, 구로구청의 최신 고시에서 정말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는 이 내용은 기존 규칙에 뭘 몇 개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식산업센터의 철학 자체를 바꾸는 것처럼 보여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한 규정 개정이 아니에요. 지식산업센터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고시 내용을 보면 정말 파격적입니다. 금융 리스업, 신용카드업 같은 금융업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같은 전문 서비스업, 심지어 자동차 수리업까지 추가됐어요. 네, 그렇죠. 여기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까지 문을 활짝 열어버리면 지식산업센터라는 본래의 정체성이 희석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평범한 복합 오피스 단지랑 뭐가 달라지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그 우려가 바로 이번 변화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구로구의 이번 결정은요, 지식산업센터의 개념을 특정 산업의 집합체에서 완결된 비즈니스 생태계로 재정의하려는 시도입니다. 완결된 비즈니스 생태계라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벨리에 입주한 한 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하려면 투자자문사, 유교길구가 필요하겠죠? 네, 필요하죠. 법률 자문을 맡으려면 변호사, 71101이, 세무기장을 맡기려면 세무사, 71202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공장에서 쓰는 기계나 배송 차량이 고장나면 수리업체, 9500도 있어야 하고요. 지금까지는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단지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아,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기능이 단지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한 건물 아니면 바로 옆 건물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되는 거죠. 와, 이건 그냥 편해진다는 차원을 넘어서 기업 활동의 마찰 비용을 줄여서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지네요. 단지 내 기업들이 서로의 고객이 되어주는 하나의 거대한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군요. 맞습니다.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그러니까 OEM 제조업 10번부터 34번이 포함된 것도 그런 맥락이겠네요. 단지 안에서 아이디어를 가진 회사가 바로 옆 공장에 생산을 맡기는 그림이 가능해지니까요. 정확합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형 산업단지가 지향하는 모습입니다. 물리적 공간의 집적을 넘어서 서비스와 기능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 구로구의 이번 고시는 그 미래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이 점점 활짝 열리고 있지만 여전히 굳게 닫힌 문도 있겠죠. 이런 사업은 절대 안 된다는 금지 목록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도시형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도시 환경과 공존할 수 없는 업종들은 여전히 제한됩니다. 네. 자료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물을 아주 많이 쓰는 용수 다소비 업종, 시멘트나 레미콘, 아스콘 제조업 같은 것들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도심에 있기는 좀 힘든 업종들이네요. 그렇죠. 둘째는 악취나 특정 폐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입주 부적격 업종입니다. 피혁 가공이나 도축업, 염료나 도금 관련 산업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마지막으로 대기 오염 물질이나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을 법적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모든 시설은 원칙적으로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단서 조항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아, 그 예외 조항 말씀이시군요. 네, 환경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해 유발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주가 허용될 수도 있다. 이 조항 말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로인가요?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그냥 형식적인 문구일까요? 그 예외 조항이 바로 규제의 회색지대이면서 동시에 미래 기술의 가능성을 열어둔 창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색지대이자 창구. 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화학물질을 쓰는 3D 프린팅 업체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네. 원칙적으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오염물질을 100% 정화하고 재활용하는 최첨단 폐쇄형 시스템을 개발했고 그 기술을 환경부 같은 공인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면 이론적으로는 입주가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해요 라고 그냥 주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와 기술로 공해 유발이 제로라는 걸 완벽하게 입증해야만 열리는 그야말로 바늘구멍 같은 문이군요. 맞습니다. 사실상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R&D 프로젝트에 가깝다고 봐야죠. 하지만 중요한 건 기술 발전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막지는 않겠다. 이런 유연한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자, 정말 많은 정보와 분석이 오갔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 지금 사업장 이전을 고민하고 계실 청취자분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한번 정리해보죠. 네.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딱 3단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바로 당신의 사업자 등록증을 꺼내서 비즈니스 DNA인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는 코드 확인. 네, 모든 판단은 이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입주 가능 업종 목록과 내 코드를 비교해보세요. 네. 이때 그냥 전통적인 산업 분류에 얽매이지 마시고 창작산업, 지식서비스, 사업지원 같은 더 넓은 관점에서 내 사업의 본질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지역의 최신 고시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본 구로구 사례처럼 지자체별로 산업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문을 열어주는 업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산업단지 정책은 계속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완벽한 정리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판단하기엔 여전히 좀 불확실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최종 확인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공식 창구가 있다면 어딜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최종 조언입니다. 저희와의 이 대화는 당신이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훌륭한 지도이지만 최종 목적지 도착을 확인해주는 공식 서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입주 가능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반드시 공식 기관을 통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연락처를 좀 알려주시죠. 전국 산업단지에 대한 일반적인 문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표번호 1688-7277이고요. 1688-727. 네. 그리고 오늘 논의의 중심이었던 G밸리, 즉 구로구 지역에 한정된 문의라면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02-860-3409로 직접 연락하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렇게 해서 입주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아, 또 있나요? 네. 구도 확인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반드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같은 관리기관과 정식으로 입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는 순간 비로소 당신은 그 생태계의 합법적인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라는 게 그냥 사무실을 얻는 물리적인 행위를 넘어서 내 사업의 정체성을 법적으로 확인받고 또 끊임없이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에 편입되는 과정이라는 걸 명확히 알게 됐네요. 이 대화가 당신의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중심 단지에서 IT, R&D 호흡을 거쳐 이제는 금융과 법률, 각종 서비스를 모두 품는
도시형 비즈니스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10년 뒤의 산업단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산업이라고 부르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사업은 그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어떻게 타고 넘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